네. 자, 봅시다.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나형 20번 문제예요. 그죠? 3차 함수 fx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갖는다. 자, 최고창의 개수는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f 프라임 마이너스 3은 f 프라임 3이랑 똑같다. 자,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3차 함수에 대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볼게요. 이렇게 생기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생기거나 우리 3차 함수 모양을 봤습니다.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변곡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변곡점은 교과 과정에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3차 함수는 언제나 점대칭 함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점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가운데 하나의 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한 점을 이제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뻗었을 때 요 직선을 연장했을 때 반대쪽에 걸리는 요 점과 이 두 점 사이의 중점이 요 빨간 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러한 관계가 모든 그래프 위의 점에 대해서 뭐한다?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얘랑 얘랑도 같고요. 이런 식으로 성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대칭 함수인데 그럼 왜 점대칭 함수가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몇 차 함수가 되죠? 2차 함수는 우리가 포물선 모양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포물선 모양은 뭐에 대해서 대칭이죠? 대칭 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가운데 축의 방정식이 위치하는데요. 그 축의 방정식의 x좌표가 바로 이 3차 함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변곡점의 x좌표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기하적으로 좀 이해하면 쉬운데요. 지금 이 오른쪽 팔과 이 왼쪽 팔은 증가율, 공률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정확하게 왼쪽 오른쪽이 똑같죠. 다만 차이는 뭐냐면 얘는 이만큼 증가할 때 이만큼 위로 올라간다고 치면 얘는 이만큼 감소할 때 이만큼 위로 올라간다 또는 이만큼 증가할 때 이만큼 감소한다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되는 정도는 똑같은데 그거의 방향성만 반대다라고 하는 게 의미적으로 좀 와닿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변화는 그대로 점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똑 띄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정확하게 딱 붙습니다. 이게 바로 점대칭의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점대칭 함수인데요. 선생님, 그런데 3차 함수는 이렇게 꼬불탕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x세제곱처럼 평평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이런 게 없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점대칭 함수인가요? 맞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렇게 해서 얘를 미분해도, 결국엔 이렇게 나오는 거 똑같고요. 이거 미분해도 이렇게 나오는 거 똑같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다? 점대칭 함수라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점대칭의 대칭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변곡점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이 변곡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할 얘기가 좀 많은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 일단 나조건 먼저 볼게요. f 프라임 마이너스 3이랑 f 프라임 3이 똑같대요. 자, 그럼 f 프라임 x는 무슨 함수죠? 2차 함수라고 했었죠? 2차 함수의 함수값이 같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쭉 평행하게 그었을 때 x축과 그때의 요점과 그다음에 요점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가 3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길이는 어떨까요? 같죠. 그럼 가운데가 얼마라는 겁니까?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곡점의 x좌표도 0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수 있고요. 이렇게 생겼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깨닫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 문제를 지금 선생님이 차근차근 유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걸 몇 번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논리가 쭉 세워질 거고요. 다른 문제는 되게 일사천리로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 문제 초반부터 쭉 이끌어가는 이 논리가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야지만 이 문제가 쑥쑥쑥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0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을 수 있고 여기가 0 이렇게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는 0의 왼쪽에 있으니까 극대를 갖는다는 것은 마이너스 2를 그었을 때 얘는 극소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변곡점보다 왼쪽에서 극대를 갖는다는 것은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모양을 띌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렇게 싹 지우고요. 이제 요 문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것. 자, 첫 번째는, 자, 이 문제 선생님 뭘 얘기를 했냐면, 변곡점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비율 관계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이 비율 관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왜 이 비율 관계가 생기는지도 역시 이 도함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도함수는 이차 함수죠. 우리가 항상 극대점이나 극소점을 가질 때는 도함수가 0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러면 도함수가 0 된다. 자, 그럼 우리가 2차 함수를 이렇게 딱 그렸을 때 우리가 x축과 만나는 점을 싹 우리가 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축의 방정식이 변곡점의 x좌표라고요. 자, 그럼 반대쪽 이쪽은 얼마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죠. 2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돼요. 아, 변곡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극대점과 극소점이 위치해 있겠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변곡점이 예를 들면 1에서 위치해 있어요. 근데 극소점이 예를 들면 5라고 해봐. x좌표가. 그럼 극대점의 x좌표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죠. 마이너스 3이죠. 왜냐면 그래야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한 중점이 1이 될 테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얻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가운데 있는 요 변곡점에 대해서 지금 요거와 요거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구나. 네. 네, 우리가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뭐가 끝이냐면요. 그냥 선생님이 요 한 문제 안에 다 알려줄 테니까 그냥 요 한 문제로 싹 정리하면 돼요. 자, 극대점에서 평평하게 그었어요. 극소점에서 평평하게 긋습니다. 3차 함수 비율 관계는 이런 그림 많이 볼 거예요, 앞으로도. 자, 그랬을 때 요 똑같은 높이에 있는 요 점 보이죠? 요 점의 x좌표 이렇게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높이에 있는 요 점의 x좌표 이렇게 올려쳤을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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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의 길이가 다 똑같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요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제일 오른쪽 점의 x좌표는 4가 될 겁니다. 이게 비율 관계 끝이에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냐?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얘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꼭 귀담아 주세요. 자, 우리가 얘를 이렇게 쭉 내리면요. 뭘 발견할 수 있냐면요. 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렸어요. 마이너스 2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2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렇게 그린다고 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0, x축, 그다음에 여기가 y축 이렇게 되는 거 여기가 2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도함수의 적분값은요.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를 만들어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요만큼을 적분했어요. 마이너스 얼마가 나왔겠죠? 그렇죠? 그것은 요점부터 요점까지의 낙폭을 만들어내는 값이라는 겁니다. 자, 왠지 이유를 얘기해 줄까요? 자, 지금 요 파란색을 선생님이 수식으로 쓰면 인테그랄 f'(x) dx에다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그냥 그림을 바라보지 않고 수식만 쓰면 f2 빼기 f-2라는 거 이해됩니까? 그렇다는 것은 결국 요 점의 y 값에서 요 점의 y 값을 뺀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결국 이 낙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 이해돼요? 자, 그렇다는 것은 수학자 아저씨들이 이제 요것도 연구를 하신 거예요. 자, 뭘 연구를 하셨냐? 그러면 요만큼의 요 넓이와 똑같은 넓이는 어디서 이차 함수의 어디서 형성이 되는가 봤더니 여기 길이가 2대 1이 되는 점에서 형성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꿀이죠.
바로 알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인 지점을 놓고 보면 자 보세요. 여기 길이가 4지 여기 길이가 2죠. 자, 요 넓이랑 요 넓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납득이 되죠. 뭐가 납득이 돼? 이만큼 올라간 만큼 이만큼 똑같이 내려와서 높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나중에 영상 보면서 또 복습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여기 4 그대로 쑥 내려보면요. 여기가 4니까 요만큼의 또 길이가 2거든요. 그러면 요거의 넓이 있죠? 요거의 넓이.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발로 그려가지고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요 두 넓이가 똑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방금 말한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은 왜 여기랑 똑같은 선을 그리고 여기랑 똑같은 선을 그려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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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한 거고요. 만약에 이 밑에 걸 이해하기가 힘들다면 요거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요거랑 똑같은 거 그리고 위에랑 똑같은 거 그린 다음에 만나는 점 표시하고 여기가 길이가 다 똑같다. 그냥 요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세요? 요게 비율 관계입니다. 괜찮습니까? 음.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가지니까 결국 최종적인 그림이 요렇게 나온다는 것까지 이해를 했네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x 값이 4고요. 여기가 2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4다. 이것까지 알아낸 겁니다. 선생님, 그럼 x축의 위치는요? 그건 나도 모르죠. 뭐 문제에서 정보를 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율 관계까지 했는데 사실 하나 더 해야 되거든요. 하나 더 하기 전에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기억. 도함수 f'x는 x는 0에서 최소를 갖는다. 자, 어디 한번 관찰해 볼까요? 얘가 이렇게 가면 여기가 이렇게 될 테니까. 자, 이거 잠깐만 피하고요. 어떻습니까? 0에서 최소를 갖는다는 거. 도함수 맞죠? 네. 그래서 기억은 어떻다? 맞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 fx는 f2. 자, 이거 처음 보면 어려운 표현일 수 있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 F2라고 하는 것은 요점이거든요. 요점. 자, 여기. 맞죠? 여기가 2, F2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F2라는 그래프가 교점이 두 개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Y는 F2라고 하는 그래프는 요거와 요게 Y는 F2라는 그래프겠죠? 자, 그럼 이거와 FX 교점 두 개 맞습니까? 어,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은 갖는다. 당연히 맞는 얘기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은 2와 그리고 뭐다? 마이너스 4다라고 하는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쨌든 니은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을 가지고 많이 질문해 옵니다. 애들이 이제 변곡점도 알고 비율 관계도 알고 있는데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어, 세 실근에 관한 내용이에요. 세 실근. 근데 이 세 실근에 관한 내용은 변곡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자, 이건 뭐라고 보면 되냐면요. 3차 함수와 직선. 요 정도로 선생님이 제목을 붙여볼게요. 자, 3차 함수에서 선생님이 이거 한번 물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었어요. 이렇게 그었어요. 막 이렇게 그었어. 막, 막 이렇게 그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각각 만나는 점이 각각 3개씩 무수히 많은 세트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그 각각을 알파, 베타, 감마들이라고 했을 때 이 세 개의 합은 어떨까요?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안 그래 보이잖아요. 그죠? 약간 사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요거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요게 fx라고 했을 때요. 자, 어떤 직선이 지나갑니다. 얘를 우리가 px 플러스 q라고 해봅시다. 자, fx는 뭐 이렇게 둘까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보통 교점을 구한다라고 하면요. 두 식을 갖다가 놓고 문제를 풀잖아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식을 갖다가 놨을 때 px 플러스 q가 저쪽으로 이항하겠죠. 이항을 할 때 2차항이나 3차항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지금 얘는 보존됩니다. 천연기념물이죠. 얘는 바뀌겠죠. 네. 직선이 바뀌어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이거랑 이거는 바뀌겠지만 넘어갔을 때 여기는 바뀌겠지만 앞에 두 개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가 될 거냐면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에다가 뒤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게 바뀌겠지만 는 0이라고 놨을 때 네. 이거의 세 근이 여기서 세 개의 교점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 요거랑 요게 보존되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는 일정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놀라운 결과. 그럼 그 놀라운 결과가 뭐다?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요거 3개 x값 더하나 이렇게 그었을 때 요거 3개 x값 더하나 이렇게 그었을 때 3개를 더하나 이렇게 그었을 때 3개를 더하나 다 어떻다?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음. 그럼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가 실전에서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도대체 요 값은 어떤 의미 있는 값으로 바꿀 수 있는가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네. 의미. 그냥 일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잘 보세요. 여기서 이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서요. 우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선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뭘까? 그렇죠. 일단 먼저 변곡점을 찾아봅시다. 변곡점을 지나는 선인데요. 그냥 지나는 선이면 안 됩니다. 네. 뭐냐면 잘 보세요. 변곡점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그죠? 네. 변곡점을 지나는 선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긋든 이렇게 긋든 이렇게 긋든 변곡점을 지나는 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변곡점의 좌표를 선생님이 K라고 뒀을 때 지금 요 점이랑 요 점 보면요. 요거는 K 플러스 세모라고 치면 요 점은 뭐예요? K 마이너스 세모. 그럼 세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3K.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이번에는 요 점을 K 플러스, 아이고 뭐야, 요 점을 K 플러스 세모라고 두면 요 점은 뭐가 돼? K 마이너스 세모. 이거 세 개 더한 것도 뭐가 돼요? 3K.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쨌든 요렇게 세 개를 더했을 때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K. 변곡점의 X좌표의 3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곡점을 안 지나게 이렇게 그려도요. 여기 지나게 그려도 결국 이 세 개의 합은 얼마다? 변곡점의 3배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갑시다. 3차 함수랑 직선이랑 만날 때는 세 근의 합이 일정하다고 했어. 근데 세 근의 합이 일정하다는 것은 왜 그러냐? 1차 함수가 넘어가 봤자 3차 항이랑 2차 항의 계수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일정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했고, 네. 그럼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값을 알아야 되는데, 그 값이 뭐냐면, 대표점인 이 변곡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네. 결국 이 세 개의 합은 변곡점을 안 지나는 세 점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뭐다? 변곡점의 3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범위를 확장시켜서 접선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 좀 징그러운데. 자, 접선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접합니다. 여기 접하죠? 네. 그다음에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요거를 넘겨서 이렇게 했을 때 식이 어떻게 되냐면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가 x좌표 알파, 여기 좌표가 베타가 되면 베타는 제곱으로 들어갈 거예요. 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인수를 하나씩 쪼개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근을 알파, 베타, 베타라고 놓고 세 근의 합을 이렇게 두신 다음에 그게 변곡점의 3배랑 똑같다. 또 이렇게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 3번, 3차 함수와 직선에서
선생님은 어떻게 결론을 내려줄 거냐면 3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을 때 얘가 한 실근과 두 허근인 경우가 있어요. 하나만 그냥 만나고 그냥 비어버리는 경우. 이 경우는 안 됩니다. 아이고, 이 경우는 안 됩니다. 이 경우는 안 되고, 자, 이 경우는 안 되고, 적어도 접하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알겠죠? 적어도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는 그 합이 일정하며 그 값은 변곡점의 3배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다시 한번 3차 함수와 직선이 만난다고 했을 때 이 세 점의 합은 항상 일정하며 그것은 변곡점의 3배다. 이제 이것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증명 과정은 다 해줬으니까. 네. 됐습니까? 네.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3차 함수가 그럼 변곡점도 이제 앞으로 자유롭게 구할 수 있어요. 네. 왜죠? 이렇게 식이 오픈돼 있으면 마이너스 a분의 b는 숫자 넣으면 되겠지? 이게 3배의 변곡점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니까요. 네. 이게 세 번째 결론입니다. 자, 첫 번째 결론은 뭐였죠? 3차 함수는 변곡점이 있다.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네. 두 번째, 3차 함수는 비율관계가 성립한다. 이 비율관계는 변곡점을 중심으로 극대점, 극소점을 x값을 싹싹 내리고 그 다음에 극대점과 높이 똑같이 극소점과 높이 똑같이 해서 만나는 점도 싹싹 내려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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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된다. 네. 됐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함수가 어떤 직선에 의해서 통과될 때 만나는 세 개의 교점은 그 합은 언제나 일정하며 그 값은 변곡점의 3배다. 이 내용을 좀 이렇게 길게 자세히 얘기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설명 안 할 거예요. 네. 지금 한번 설명 제대로 했으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요거까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매우 편합니다. 자, 봅시다. y는 fx 위에 점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지죠? 네. 여기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2. 여기가 얼마였어요? 0. 여기가 얼마였지? 2.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은 이쯤에 있겠네. 사실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림 못 그려도. 그래도 그리면 좋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에 좌표가 얼마냐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미 여기에서 변곡점이 얼마인 걸 확인했어요? 0인 걸 확인했죠. 그러면 지금 어떤 직선을 통과시키든 요거 세 근의 합이 변곡점의 3배. 그러니까 0 곱하기 3, 즉 0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납득이 되십니까? 네. 자, 그렇다는 것은 결론.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에서 그었지. 네. 그러면 여기서 얼마에서 물음표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의 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물음표 이렇게 될 거고 요거 세 개의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물음표는 2가 돼서 요 좌표는 사실 여기를 지나가는 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다는 거죠.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이거. 그럼 이제 다른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X좌표 어디서 만나는지도 우리는 무조건 알 수 있는 거예요. 원래라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마이너스 1에다가 접선 그리고 그 접선 그린 다음에 식 두 개 똑같다고 놓고 넘겨서 인수분해 해서 거기서 X 빼기 인수로 같구나 확인하고 2에서 만난다 이렇게 하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세 개의 합은 0이네. 마이너스 1에서 그었어?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이겠네. 하면서 이렇게 바로 그어버린다. 응용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3에서 접선 그었어요. 그럼 여기서는 누구랑 만날까? 그렇죠. 끝났습니다. 이 문제에서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었어요. 뿌듯하죠? 네. 배부릅니까? 그렇죠. 이거 복습하려면 이게 처음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변곡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 비율 관계, 3차 함수와의 직선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 되게 좋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복습하면 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됐죠? 오케이.